이재명의 공소 취소와 관련돼 민주당 좌파들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 하나하나 반박하고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원래는 이재명 대북선거 공소 취소와 관련돼 국회 차원에서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박상현 검사가 등장함에 있어서 국회 차원에 못 끝내니까 이걸 특검에 넘겨 특검이 지금 박상현 검사와 관련돼 피해자 입건을 시켰고 출국 금지를 시켜놓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결국 수사라는 건 공소시효가 있어야 돼요. 이러니까 얘네들이 못 가지 않느냐?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겠다고 당론으로 법만으로 추진하겠답니다. 아니,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소시효를 얘기할 거면요, 정치인들의 뇌물 사건도 공소시효 없애보지. 이재명 사법리스크 공소시효 없애보죠. 정말 해야 될 걸 안 하면서 지금 이재명 방탄을 위해 얼마나 이들이 의석수를 가지고 장난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까지 나오냐? 야, 이런 보도가 나와요. JTBC 또 단독이야. 100억 챙기고 폭락, 검찰이 외면한 쌍방울 주가 조작 자료 입수. 단독, 쌍방울 부정거래 뭉갠 검찰 의심들지만 증거 없다. 이재명 언급 시점, 김성태 진술 받아내려 덮어줬나. 그러니까 지금 JTBC 보도 주장에 따르면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이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김성태 주가 조작 관련돼 덮어줬고 그 덮어준 시기가 바로 김성태가 이재명 대북선거 관련돼 자백했을 시점이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건 지금 이게 형량거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누구랑 똑같습니까? 이거 이화영이랑 똑같잖아요. 불과 지지난주까지 박상현 검사가 이화영을 향해서 형량 거래를 했고 형량 거래 가운데 연어 술자리 파티를 벌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젠 이게 안 통하니까 김성태로 바꿔먹은 겁니다. 이젠 형량 거래가 이화영이 안 통하니까 김성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주어가리를 또 해준 겁니다. 항상 우리가 좌파들의 프레임, 좌파들의 선전수동 뭐라 말씀드립니까? 주어만 바꿔준다고요. 구조는 똑같아요. 얘네들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아서 다 못 바꿔요. 스토리를 짜고 주어만 바꿔주는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그러면 이걸 지금 얘네들이 처음 주장하는 거냐? 아니에요. 옛날부터 주장했던 거, 옛날부터. 근데 똑같은 걸 지금 또 주장하면서 마치 새로운 것처럼 JTBC가 단독 보도를 지금 달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반박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전에는 얘네들이 이 보도를 함에 있어서 금감원이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전까지는 국정원 문건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이고 국정원 문건이고 나발이고 이걸 법원에서 안 받아줬다고요. 주가 조작 위에 대북송금 국정원 문건을 봐도 인정이 안 된다고 법원에서 안 받아줬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어떻게 금감원 갖고 오며 형량 거래를 한 것처럼 선전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더 나아가 얘네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좌파들을 볼 때는 날짜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좌파들이 어떤 날짜만 부각하고 있습니까? 2023년만 부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보도도 보십시오. 이거 한겨레 보도인데 이때도 2023년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북송금 800만 달러와 관련돼 쌍방울 주가 조작 2023년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2023년이 아니라 김성태가 대북송금 800만 달러를 했을 시기죠. 그게 2019년이라고요. 이 2019년 왜 중요하다고요? 김성태와 이화영이 북한 사람 송명철 만나가지고 술 먹으면서 대북송금 얘기한 날. 그렇게 이화영을 보낸 결제 문제가 이재명이고 그 날짜가 2019년 1월이고 그 1월달 이후부터 김성태가 대북송금을 시작한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그리고 가장 마지막
19년 11월 달 대북송금이 이어지고 나서 이재명이가 나 북한 좀 초청해주세요 라고 공문서 만들었다고요. 그런 이후에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 그런 가운데 주가 조작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대북송금이 이재명으로 인해 벌어졌다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바꿔 말해 김성태 주가 조작은요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이랑 별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별개 사건을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얘기를 해가며 마치 검찰이 김성태 주가 조작 사건을 뭉개주고 그 뭉개는 과정 속에 김성태한테 회의에서 이재명 얘기를 들은 것처럼 언론 보도 선전선동을 하는 거죠. 이 얘기를 우리가 몇 번을 하냐고. 자, 더 나아가 우리가 날짜가 왜 중요합니까? 가장 마지막에 이재명이 김성태 대북송금 이후에 나 북한 좀 초청해주세요 라고 말한 공문서 날짜가 언제라고요? 19년 11월 27일입니다. 바꿔 말해 이 이유는 이재명이 전에 있었던 대북송금 관련된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이화영이가 불었었고 김성태가 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상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 자, 영상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전립선 비대증 이제는 걱정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는 저희한테 경기도에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보안사항입니다. 그래요? 근데 뭐 결국은 알려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고, 그럼 저희는 최대한 해서 좀 보여주려고 하죠. 그거를 꼭 하시기 바라요. 그거 해야 돼요. 그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럼요. 그런 점에서 경기도가 돌파구를 좀 많이 기여를. 근데 요구 수준이 너무 높아서 지금 딴 데 협력을 좀 받아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잘 되길. 하여튼 꼭 해야 됩니다. 예,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때까지 조금씩 신뢰를 만들어 온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번 더. 자, 시청자 여러분 보셨나요? 지금 이재명이 사실상 다 불고 있지 않습니까? 저 영상이 언제입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2020년 5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성태가 2019년 내내 1년 내내 대북 송금을 했고 그 이후 이재명이 2019년 11월 말에 나 북한에 초청 좀 해주세요 공문 보냈고 그 이후 2020년 5월 달에 저런 영상이 찍혀진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북한한테 뭘 보내주려고 그랬어요? 물어보겠습니다. 북한이 뭘 요구했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곳이랑 협력을 하려고 그랬습니까? 다 나오잖아요. 이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화영의 형사거래 회유다, 김성태 형사거래 회유다 라는 식으로 이재명 공소 취소가 가능해지겠냐고. 아니 더 나아가 니들 주장대로 김성태가 정말 주가 조작을 했다라면 그것도 북한 관련된 사업에 있어 주가 조작을 했다면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소문이 났으니까 가능한 거지. 김성태가 혼자 내가 북한에 가서 사업할 수 있다? 우리 쌍방울 엄청 해서 커질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야 김성태가 북한 가 사업한대 말을 덜썩 믿겠냐고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정치권이 관여가 돼 있고 당시 이재명이 관여가 돼 있으니까 이 말이 먹혀서 주가 조작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대북 선거를 빼고선요 김성태 주가 조작이라는 얘기는 성립될 수가 없다고요. 1 더하기 1이 2인 것처럼 이재명의 대북 송금이 존재돼야지만 김성태 주가 조작이라는 게 등장한다고. 근데 이걸 제외하고 누가 김성태 주가 조작에 있어서 북한 사업을 신뢰를 합니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정도 공무선이 있어야죠.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정도 사진은 있어야죠. 그래야지 야 이재명 경기도가 뭔가를 하는구나, 진짜 쌍방울이 대북 사업 하는구나 라는 얘기로 통해 주가 조작에 해당되는 건 아니겠어요.